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법원은 조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입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법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공위성 요격 시험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을 금지하기는 미국이 처음입니다. 러시아군의 총알로부터 우크라이나 군인의 생명을 지킨 휴대폰 영상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뷰네플레이스몰 재개발과 관련해 오픈하우스와 디자인 워크숍이 20일 열립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연방법원은 조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입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법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는 대중교통 업체와 개인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로리다 소재 연방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가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한 연방정부의 조치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미젤 판사는 바이든 정부가 해석한 것처럼 위생 개념을 확대할 경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개인의 생활을 규제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정청은 지난 13일 CDC의 권고에 따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연장한 바 있으며 CDC도 지난해 2월 지침을 내린 이후 수차례 연장해왔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 연방교통안정청은 곧바로 항공기와 열차, 버스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NS를 타고 대중교통 탑승자에게 요구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다는 소식이 빠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영상에선 항공기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다는 소식을 전하자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미국이 인공위성 요격 시험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을 금지하기는 미국이 처음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우주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시험에 따른 위성 잔해가 우주 비행사와 미군뿐 아니라 전 세계 상업용 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번 선언이 우주 군사 행동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입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진영의 정보 위성이 러시아군의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와중에 미국의 이번 선언이 나왔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에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무장단체까지 전쟁에 참여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욱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러시아군의 총알로부터 우크라이나 군인의 생명을 지킨 휴대폰 영상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숨을 가쁘게 쉬며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휴대전화에는 총탄이 케이스를 찢은 채 박혀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쏜 총을 맞았지만 스마트폰이 총알을 막아낸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겁니다. 영상에는 엄폐물에 몸을 숨긴 우크라이나 군인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해당 영상에서 보여진 스마트폰은 삼성전자의 핸드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 해당 영상이 올라오면서 총알을 막아낸 삼성이라는 게시글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게시글에는 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으며 누리꾼들은 엄청난 행운이라며 삼성이 방탄폰이었구나 하는 반응 등을 보였습니다. 영상 속 휴대전화는 케이스 모양으로 보아 올해 초 나온 갤럭시 S21 FE 또는 2020년 모델인 갤럭시 S20 플러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해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수건인 EU 가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EU 가입을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수천 개에 달하는 가입 질문지 답변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몇 년이 걸리지만 일주일여 만에 끝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가입 후보국 선정 여부는 6월 23일과 24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가입 협상은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공동대응 주요 정상 화상회의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주도로 1차 회의가 소집된 데 이어 이번에는 공동 주최 형태로 2차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1차 회담 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한국의 국제사회 협력 의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 회의 역시 한국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달 10일 윤석열 당선인 취임 직후 열리는 행사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을 전후해 한국을 방문해 윤 당선인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귀네플레이스몰 재개발과 관련해 오픈하우스와 디자인 워크숍이 21일 시작으로 수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귀네플레이스몰 재개발 및 활성화팀은 관련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귀네플레이스몰 재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귀네카운티 정부와 귀네플레이스몰 개발위원회 GPCID 그리고 애틀랜타 지역위원회 ARC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세나 행건 블리슬린 업체가 관련 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나세 행건 블러슬린 업체는 쇼핑몰 부지 활성화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스타더 비전을 완료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참여 방법을 수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시된 청사진에 따르면 새 부지에는 더 많은 산책로와 인도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연계 장소 등이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귀네플레이스 개발위원회 조 알렌 디렉터는 귀네플레이스몰 부지에 새롭게 들어서는 곳에는 사람이 거주하고 일하며 즐길 수 있는 복합 장소를 구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오픈하우스 행사는 20일 둘루스 소재 할리데이인 익스프레스 앤 스위트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20일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22일과 23일 스와니 시에서 열리는 인터내셔널 나이트 행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19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제시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내려 3.6%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의 전망치 4.4%보다 0.8%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IMF는 이번 예측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크라이나에 국한된다는 전제에다가 지난 3월까지 발표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조치만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올해에는 약해진다는 가정하에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IMF는 2023년 이후 성장률은 중기적으로 약 3.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버가 운전사와 승객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승객이 자동차의 뒷좌석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던 것을 종료하며 운전자 옆좌석 이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우버는 성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안전하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한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뉴저지주의 콜로니아 고등학교의 졸업생과 전직 교직원 등 100여 명이 단체로 희귀암 진단을 받아 당국이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알 루피아노 씨는 자신의 아내와 여동생이 희귀한 형태의 뇌종양 진단을 받자 SNS에 자신들의 사례를 알렸습니다. 의사가 세 사람이 같은 동네에서 자란 점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소문이 퍼지자 이 고교 출신들 약 102명의 희귀암 진단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환경과학자인 루피아노 씨는 콜로니아 고등학교 운동장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뉴저지주 미들섹스 지역의 한 우라늄 검수 공장을 의심한다고 언론과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4월 19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239만 3,194명, 누적 사망자는 101만 5,979명입니다. 전날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57,67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85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늘의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은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